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내려봅시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경험이 결핍된 상황이라고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가 지루하고 즐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엔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즐기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상대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현실이란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지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자, 어떤 이에게 풍요로운 삶이란 16개의 침실과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이에겐 아름다운 산기슭에 있는 통나무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빈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수입은 그대로일지라도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인식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나의 인식이다. 내가 그것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근데 그걸 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상황이 결핍되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어떤 분이 저처럼 상담 일을 한다고 쳐요. 상담을 하시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와갖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너무 힘들어해. 그걸 막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걸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김종국 씨는 운동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고 막 저항이 오고 막 그 근육들이 막 괴로워하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막 짜릿해하잖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내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인식에 따라서. 자,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당신이 위에서 한 질문의 뜻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강도, 강간, 살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 맞잖아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은 질문이겠죠. 자, 물리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은 건강, 부, 기타 다른 조건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창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거 아닐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완벽한 창조이다. 우주는 생각에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사건은 기회입니다.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요. 우리가 가진 비전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이 희망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강력한 경험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건 보통 뭐예요?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경험들, 뭔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펼쳐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자,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강력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강력한 경험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된다. 모든 창조와 모든 사건은 당신이 자신의 본질인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들 있죠. 그 상황들 또한 나를 궁극의 성장과 궁극의 사랑으로 이끌어준다. 예를 들어서 인내심을 기르고 싶은 영혼은 힘들고 부족한 어린 시절을 창조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제약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내면에는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장애물로 보이는 개인적인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사건들은
선물입니다. 자,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실은 선물입니다. 영혼이 그 사람에게 도전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선택하여 가지고 온 자질을 탁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래서 큰 성장에는 큰 저항, 큰 부정적인 경험이 동반이 된다. 반드시. 왜?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에 대한 가치, 뭐 풍요든 아니면 건강이든 행복이든 사랑이든 그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창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니까. 꼭 이렇게 성장시켜야만 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 성장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비속어가 나오더라고요. 우주님 꼭 이딴 식으로 선물을 주셔야 했나요? 조금만 더 편하게 주셨으면은 정말로 제가 훨씬 더 수월했을 터인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죽을 뻔했네요, 제가. 이런 느낌으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련들 계속 오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그걸 또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그런 가치들을 얻게 되면서 성장을 한다. 저는 성장 사절합니다. 자, 보면은 당신은 대혼란 속에, 지진의 여파 속에, 전쟁이나 폭력의 위협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삶에 감사를 하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은 채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오늘 나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만 보기로 의도한다. 오늘 나는 풍요를 보기로 의도한다. 자, 전쟁이나 기타 다른 재앙을 겪는 와중이라도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 좋은 것과 풍요를 보여주는 사건들과 기회들이 당신에게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책들에 다양하게 나오는 게 설사 대공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매일매일 풍요를 보겠어 라고 마음으로 선언하고 그런 의도를 갖는다면은 정말로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풍요를 보여주는 사건들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풍요를 보여주는 기회와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어떤 풍요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는 우리의 의식의 공명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세계 뭐 경제 상황이나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근데 그 영향은 없잖아 있죠. 왜냐면은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 수 있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게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있지만서도, 하지만 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면은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